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한 구독자님이 저한테 그림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고마워요, 혜진씨. 최근에 제가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전 평소에 약간 기록 강박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무엇을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면 무조건 기록을 하는 게 있어요. 감상문이나 리뷰 성격을 띠고 있죠. 어느 날도 어김없이 영화 리뷰를 적고 있는데 문득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적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가지고 영화 리뷰 같은 것도 적으면서 서로 작품도 추천해주고 그런 즐거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셜록 홈즈 시리즈를 읽으러 왔습니다. 제가 글로리아 스코토 1부까지 읽어드렸죠. 오늘은 2부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2장 악마와 같은 사나이. 난 런던의 하숙집으로 돌아와 유기화학 실험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가을로 접어들어 방학이 거의 끝날 무렵의 어느 날 빅터에게서 전보가 왔네. 돈이 소프로 와주게. 자네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해. 이런 내용이었지. 물론 나는 실험을 중단하고 서둘러 돈이 소프로 갔어. 빅터는 여기다 마차를 대기시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얼굴을 보니 그가 심한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볼은 살이 빠져 홀쭉하고 늘 쾌활하던 태도는 찾아볼 수가 없더군. 아버지가 위독해. 뭐? 어떻게? 졸도하셨어. 정신적인 충격으로 의식을 완전히 잃었는데 지금 돌아가면 인종이나 지켜볼 수 있을지. 난 뜻밖의 소식에 어안이 벙벙해졌지. 그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하여간 마차를 타게. 가면서 이야기하지. 자네가 우리 집을 떠나기 전날 찾아왔던 그 사람을 기억하나? 그날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은 그자가 누군지 짐작이 가나? 아니, 글쎄. 악마라네, 홈즈. 난 깜짝 놀라 빅터의 얼굴을 바라보았지. 그자는 악마가 틀림없네. 그놈이 나타난 이후 평화스러운 때라곤 전혀 없었어. 아버진 그날로 기운을 잃기 시작했네. 이제는 더 이상 살 의욕을 잃고 자리에 누워버리신 거야. 모두가 그 허드슨이란 놈 때문이야.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걸 알면 난 무슨 짓이라도 할 걸세. 자상하고 마음씨 착한 아버지가 왜 그런 악당에게 걸려들었는지. 하지만 자네가 와줘서 기쁘네. 난 자네의 판단력을 믿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도와주게. 마차는 흙먼지를 피우며 달렸네. 앞쪽으론 끝없이 펼쳐진 호수가 저녁 노을에 붉게 타오르고 왼쪽 떡갈나무 숲 위로는 이미 저택의 높은 굴뚝이 보이기 시작했어. 빅터가 말을 이었네. 아버진 처음에 그자에게 정원이나 돌보라고 했어. 그런데 그가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투정을 부려서 집안일을 다스리는 집사를 시켰네. 그러자 그는 제 세상을 만난 듯 거들먹거리며 집안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지. 하인들은 그자의 술버릇이 나쁘고 말씨가 상스러워 못 견디겠다고 불평들이 대단했어. 그래서 아버지는 급료를 올려주어 무마를 했지. 그런데도 그는 아나무인격으로 아버지가 아끼는 가장 좋은 총을 끄집어내어 멋대로 사냥을 나하곤 했어. 얄미운 웃음을 입가에 띠고 설치는 것을 보고 난 두들겨 패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 하지만 난 아버지를 봐서 꾹 참고 견뎠지. 지금 생각하니 그러지 말고 실컷 분풀이를 했어야 했나봐. 하여간 사정은 더욱 나빠져서 허드슨이란 놈은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네. 마침내 내 앞에서까지 아버지에게 무례한 짓을 하길래 난 그자를 번쩍 들어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네. 그는 얼굴이 파래져서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으나
나를 노려보는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더군.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그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다음날 아버지는 나에게 부탁하듯 이렇게 말씀하셨네. 허드슨에게 사과할 수 없겠니? 난 딱 잘라 말했네. 싫습니다. 어째서 그런 망나니 같은 놈이 멋대로 굴어도 내버려 두시는 거죠? 네가 화를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넌 내 입장을 모른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넌 이 늙은 아비가 설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지? 아버지는 고민에 휩싸인 얼굴을 하고 서재로 들어가시더니 하루 종일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 창 너머로 살펴보니 무엇인가 골똘히 쓰고 계시더군. 그런데 그날 밤 허드슨이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네. 아버지와 내가 저녁 식사를 끝내고 앉아있는데 그놈이 식당으로 와서 술이 얼큰한 얼굴로 이런 말을 꺼낸 것일세. 이제는 여기는 신물이 난다고. 난 햄프셔에 살고 있는 비도스를 찾아가려고 하네. 그 사람 역시 자네만큼은 나를 환영해 줄 테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듣기 역겨울 정도로 비굴하게 이러시더군. 허드슨, 뭐 기분이 상해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 허드슨이 나를 힐끔 보며 말했네. 사과 같은 건 아직 받지 못했어. 빅터, 네가 이분에게 실수한 것을 솔직히 인정하겠지? 아버지는 나에게 타이르듯 말했지만 난 고개를 흔들었네. 사과는커녕 우린 이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대했습니다. 그래? 좋아. 어디 두고 보자고. 그는 으르렁거리듯 그렇게 말하곤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식당을 나갔네. 그리고 30분 뒤에 집을 떠났는데 아버진 보기에 딱할 정도로 몸둘 바를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런 일이 있은 뒤 아버지는 잠을 못 이루는 듯 밤중에 방 안에서 서성거리곤 하셨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차츰 기운을 찾으신 것 같았어.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타격이 가해졌던 것일세. 그게 뭔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어제 오후에 포브링지의 소인이 찍힌 편지가 왔었어. 아버지는 편지를 읽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면서 펄쩍펄쩍 뛰다시피 하더니 그만 쓰러지시지 뭔가. 꼭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사람 같았어. 내가 간신히 소파에 옮겨 눕혔더니 눈꺼풀 한쪽이 경련을 일으키더군. 난 급히 의사를 불러 진찰했더니 다시 의식을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였어. 그러니 지금쯤 어떻게 되셨는지. 도대체 그 편지에 무슨 말이 쓰여 있었기에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겼는가? 뭐 겁날 이야기라고는 한 줄도 쓰여 있지 않았어.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편지 내용은 바보스러운 낙서 같은 것이었거든. 마침 마차가 저택이 보이는 길모퉁이를 돌았을 때 창문마다 덧문이 모두 내려져 있는 것이 보였어. 슬픔이 복받친 빅터와 내가 현관으로 달려가자 검은 양복의 신사가 걸어 나오고 있었어. 빅터가 묻더군.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렇다네. 자네가 역으로 간 직후였네. 의식을 회복하셨던가요? 숨이 끊어지기 전 잠시 동안이었어. 뭔가 제게 남기신 말은 없었습니까? 한 가지 있었네. 문갑 속에 서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더군. 빅터는 의사와 함께 아버지가 누워있는 방으로 올라가고 난 서재에 남아 사건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정리해보면서 침울한 마음에 잠겨 있었네. 이 트레버라는 노인의 과거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권투 선수이고 여행가이고 금광에도 손을 댔다고 하는데 어째서 그런 야비한 선원 따위에게 꼼짝도 못했던 것일까? 그리고 애써 지우려 했던 문신을 지적하자 기절듯 놀라고 포딩 브리지에서 온 편지를 보고 공포에 휩싸여 끝내 숨을 거둔 까닭이 무엇일까?
포딩 브리지는 햄프셔 주에 있네. 그 뱃사람은 아마도 비도스라는 사람을 찾아가 그에게 협박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던데. 그 비도스가 햄프셔에 살고 있었네. 그렇다면 그 편지는 뱃사람 허드슨으로부터 트레보 노인에게 당신이 옛날에 저지른 범행을 폭로했다고 알려온 것인지, 아니면 비도스라고 또 다른 희생자가 트레보 노인에게 언제 비밀이 탄로날지 모르는 상태라는 것을 경고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었네. 하지만 빅터는 그 편지의 내용이 별것이 아니라고 했지. 그건 빅터가 몰라서 한 말이야. 난 겉으로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꾸민 암호 편지가 아닐까 생각되었지. 난 그 편지를 보아야 했고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면 그것을 풀어낼 자신이 있었네. 1시간가량 어둠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눈물에 젖은 가정부가 램프를 갖다 놓아주었고 곧 빅터가 들어왔네. 얼굴은 창백했으나 그는 침착을 되찾고 지금 이렇게 내 무릎 위에 놓여있는 서류를 들고 왔지. 그는 나와 마주 앉더니 급히 갈겨 쓴 짧은 편지 한 장을 건네주었어. 런던을 향한 사냥감의 공급은 차차 증가하고 있다. 사냥터지기 허드슨은 이미 파리잡이 종이를 모아 당신의 암꽁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주문을 받도록 통고된 것으로 생각한다. 나도 이 편지를 처음 읽었을 때 조금 전에 자네처럼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시 읽어보았네. 예상한 대로 이 기묘한 말의 나열 속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 틀림이 없었지. 파리잡이 종이나 암권과 같은 말에 두 사람만이 정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그건 도저히 해독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난 그 편지가 그런 암호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 허드슨이란 말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편지의 내용은 협박자 허드슨에 관계되는 것이며, 따라서 편지를 보낸 사람도 허드슨이 아니라 비도스란 것을 짐작할 수 있었지. 거꾸로 읽어도 보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더군. 하지만 단숨에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묘안이 떠올랐네. 처음부터 세 번째 단어들을 골라 연결해 보니 트레버 노인이 공포에 사로잡힐 만한 내용이 나타나더군. 게임은 끝났다. 허드슨이 모든 것을 폭로했다. 목숨을 걸고 도망쳐라. 빅터 트레버는 내 해석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그래, 틀림없어. 그 편지로 아버지는 파멸이 닥쳐온 것을 알았던 걸세. 그런데 이 사냥터식이라든가 암권과 같은 말은 무슨 의미일까?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네. 이 편지는 처음에 단어 사이사이를 잔뜩 띄우고 썼을 걸세. 그리고 나서 미리 약속한 방식에 따라 빈자리에 2개의 단어를 적당히 채워 넣었지. 그런 경우엔 당연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를 적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런데 사냥에 관한 낱말이 많이 쓰여있는 것으로 보아 편지를 쓴 사람은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네 혹시 이 비도스란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나? 그러고 보니 아버지는 매년 가을이 되면 이분의 사냥터에 초대되어 사냥을 하셨네. 그렇다면 이 편지가 비도스에서 왔다는 것은 틀림이 없어. 남은 문제는 뱃사람 허드슨이 어떤 비밀을 쥐고 있길래 이 점잖은 두 신사를 협박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군. 빅터가 외쳤네. 홈즈, 그것은 죄악에 찬 아주 수치스러운 비밀이 틀림이 없을 것일세. 하지만 자네에게 숨길 것이 뭐 있겠는가? 이것은 아버지가 허드슨에 의해서 비밀이 폭로될 것을 알고 남겨둔 고백서일세. 아버지가 의사에게 말한 대로 문갑 속에 있었네. 자, 이것을 읽어주게. 내겐 그것을 읽을 만한 용기가 없어. 제3장 지옥선의 최후. 그때 빅터가 건네준 고백서라는 것이 이걸세 왓슨. 그날 밤 서재에서 빅터에게 읽어주었던 것처럼 자네에게 읽어주겠네.
보다시피 겉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 범선 글로리아 스코토 항해 기록. 1855년 10월 8일 펠머스 항을 출범하여 1월 6일 북위 15도 29분, 서경 25도에 해상에서 침몰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편지 형식의 기록일세.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발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미리 혀를 풀고 왔어야 했나? 네, 여러분,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고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잘 자요.